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번거로우시더라도 방송 보실 때 빨간 색깔이 켜져 있는 분들 아직 구독을 안 하셨거든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빨리 80만이 돼가지고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 제대로 우리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 한 10명씩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금방 내 8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어제 송영길이가 결국 윤석열 총장을 우당 선생이 기념관 개관실에서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의 실체인가 싶기도 할 정도로 이 송영길 자세가 또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권 주자들 지금 캠프를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캠프에 절대 가입하지 마라. 이런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여권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요.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났어요. 이제 매주 목요일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윤석열 총장 최고치를 경시하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35.1%, 그 다음에 이재명 23.1%. 그래서요, 1, 2, 두 사람의 편차가 12%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달, 3월에는 말이죠. 34.4. 그래서 한 1% 가까이 올랐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2.2% 정도가 지금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1.4 하락해서 9.7. 홍준표 4.6, 유승민과 추미애가 3.0입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아주 폭발하고 있어요. 40.1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은요, 28.6, 무려 12% 정도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의당은 7.8, 열린민주당 6.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이 열린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이중대 정도가 아니고요. 1.1중대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28.6, 그 다음에 6.4 이 더하면은 35%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40.1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또 정의당까지 끼워주면 국민의힘하고요. 그 다음에 반국민의힘이라고 할까요? 거의 비슷하게 40%대로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율에서도 보더라도 우리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빨리 합당해야 된다. 둘이 합당하면요. 47.9가 되니까 이 수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기 대선 선거 이제 거의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여대 진보 대 보수 대결하면 보수가 다시 운동장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잡는 그런 힘이 생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의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60.3입니다. 그래서 2주 전보다 약 3.2%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다시 60%대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또 이제 긍정평가는요. 지난주보다 2주 전보다 3.9%포인트가 감소한 35.3이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문재인 정권이 이제 힘이 쫙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말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직접 윤석열 총장을 만났고요. 오늘은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윤석열 총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평가에는 이 강원 양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이 파일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방금 전에 이 언론에서 이 발표한 얘기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다시 이제 칼을 뺐다. 그리고 어제 일시적으로 칼을 순간 집어넣은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꼬리 내리는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대한 이 정치적인 입지와 그리고 향후 본인의 대권 잠룡으로서의 이 기반 확충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층이 말이죠. 중도층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 그리고 연령 계층으로 보면 20, 30대.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파일을 쌓고 있고 한번 까보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해서 이 엄청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이 중도층이라든가 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어제 느닷없이 일종의 쇼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 우당의 기념관에 느닷없이 사전에 오겠다는 통보도 없이 와가지고 상당히 그 주최 측에서 놀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 오늘 방금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비슷하게 검찰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느냐.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요. 입장에서는 배신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배신자. 왜냐하면 누가 키워졌냐 이거예요.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그런데 이거는 배신자다. 그래서 배신 프레임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송영기가 꺼낸 프레임은요. 이 엑스파일. 두 번째로는 배신. 이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윤석열 총장을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셔야만이 우리가 이 반 송영길 입장에 서서 윤 총장 이 잠룡 중에 잠룡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보도했듯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조사치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정도로 지금 윤 총장이 지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윤 총장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지난주에 현충일을 계기로 해서 이 포훈 그리고 이 안보 이러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총장의 기본적인 지지 계층이 이 범 말하자면 이제 보수 계점이잖아요. 중도 보수든 보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를 좀 많이 표시해줬다. 이런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파격적으로 승진해서 이 중앙지검장과 총장으로까지 대통령이 발탁해 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 그런데 이것을 배신하고 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하면서 사람을 잡아넣는 일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이런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주권자로 모시는 자리고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지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국민을 갖다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민으로만 딱 뭐라 그런가요? 콕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국민이 주권자 맞아요. 그러나 국민이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의 대상이에요. 넓은 의미의 일반론적으로 백지 상태의 국민을 갖다가 수사의 대상으로 본다? 이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 그야말로 이게 격에 맞지 않는 비판. 지나치게 의도적인 비판. 상식에 맞지 않는 비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을 말하자면 범죄시 할 수 있는 범죄로 단죄해야 되는 모든 형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법, 민사소송법 이런 법들은 전부 그러면은 잘못된 법이네요? 아니잖아요. 제대로 즉 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가운데서도 범죄 행위를 한 이 국민을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법들이 내세운 법을 지키라고 검찰이 칼을 들이대는 것이고 그 수사의 칼을 잡은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여권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형사소추에서 면제되잖아요. 그러나 재주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일단 퇴임을 하면 언제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전직 대통령하고 봐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송영길이가 얼마나 무식하게 한마디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무식한 이 비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요.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분야에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얘기는요. 결국 요즘 이제 윤석열 총장이 본격적으로 데뷔를 해서 정치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좀 피로감이 쌓인다. 피로감이 쌓인다고 하는 여론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필요해서 이거 되겠어? 이거 뭐 이 검증하라고 시간도 안 주고 이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즉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이 대목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알려진 분이 계속 자기 친구를 통해서 간접 화법으로 메시지를 흘리고 무슨 과외 공부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 공부하는 거는요, 대통령도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합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한 표시가 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나와 있질 않아요. 대통령한테 써준 A4 용지, 그것도 하나도 제대로 대통령의 시각으로, 대통령이 공부한 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써주면 보좌관들이 그거 읽을 때 아니면은 읽기 전에 다 고쳐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못 써준 통계 수치, 그러잖아요. 그리고 잘못 해석한 통계 수치, 이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문제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분노와 피해를 느끼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욕먹잖아요. 예.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공부 안 하니까 이런 엉터리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 공부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외교위원장 할 때 보면요, 공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도 안 하거니와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의 공부만 하고 있어요. 외교위원장 할 때 대한민국의 외교통일위원장 자리에서 할 얘기를 했습니까? 엉뚱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로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렇게 했던 의원들 전부 출당을 권유하고 조국이 책자를 하냐가지고 자시 조국이 본격적으로 수면 올라오니까 그거 치고 들어간 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민심의 흐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이는 본인이 공부한 걸 본인 멋대로 이념에 맞게 그리고 상식에 맞지 않게 이런 비판을 하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 지금 차차기를 노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통큰 지도자, 그야말로 균형 잡힌 지도자 감이 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알려진 분이 계속 자기 친구를 통해 간접 화법으로 이 메시지를 흘리고 무슨 과외 공부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관여해 본 아니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명박 박근혜 구속 이거 누가 모르나요? 이 얘기를 왜 꺼냈어요? 분개라 이거죠. 윤석열 총장이 분개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의 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사람, 야당이 청문회 때 가장 강력히 규탄했던 그분을 서로 자기 당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면서 이해창 씨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에 의해 감사원장 총리로 발탁됐고 YL을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필패론을 또 앞에서는 배신론, 또 뒤에서는 필패론으로 지금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금 야당 후보로 되고 실제 국민적 지지도가 지금 높게 나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할 요소다. 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등판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빠를수록 좋다. 보험 상품을 팔 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팔면 사기죄로 나중에 설명을 의무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 불안전 판매에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참 불쾌한 정도를 넘어서 비교의 대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보험 상품에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대목입니다. 정말 윤석열 엑스파일 갖고 있느냐?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고 또 이 치명적인 것도 있냐? 그러니까요. 그건 말씀드리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검증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제는 말이죠. 어제는 S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이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꼬리를 하나 살짝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SBS 인터뷰에서는요. 검사가 이 검찰총장이 대통령 출마한 적이 있느냐. 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검찰은 만약에 총장이 바로 대통령이 나온다면 후배 검사들에게 귀감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칼을 박범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가 본격적으로 휘두르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윤 총장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우리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야권이 분개하니까. 그래서 이 송영길이가 이렇게 엉터리 그야말로 억지 궤변으로 일관하는 이 비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도요, 이 제 방송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서 송영길 대표의 그야말로 상식에 맞지 않는, 지금은요, 공정의 시대, 정의 시대, 법치의 시대, 또 인권 존중의 시대,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이 특징 지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여당이 하는 걸 보면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 얘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상식의 눈높이 선에서 제가 평가를 한다, 논평을 한다, 코멘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상식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이 국민의힘 40%하고 민주당은 20% 되죠. 12%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차이를 더 멀려 주십사. 제가 그렇게 감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청와대 내부에서 회의에서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청와대 출신들은 지금 대선 캠프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의 대표 선거에서도요, 줄 서는 것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공정해야 되니까. 왜 공정해야 되느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심이 어느 특정 후보에 간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네임덕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힘이 있어 보십시오. 너 이 문재인 대통령 자기가 야 너는 이재명한테 가라. 너는 이낙연한테 가라. 아니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알아서 해라. 아니면은 사실은요, 어느 캠프에 가거나 말거나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사람, 후보한테 그리고 최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너는 나라를 위해서 누구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문, 즉 문심 타령이 있을까 봐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내가 힘이 빠졌구나. 내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문심 얘기가 나오면 나가 더 힘이 빠지고 오히려 이 여권, 이 지지율을 더 망가뜨려서 대선에서 불리한 여론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기가 없다. 이거를 한 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강력히 하다 보니까 최재성, 그 다음에 강민석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콜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어떤 또 얘기가 나오느냐. 오히려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누구 편을 들고 있느냐. 이재명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건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문심이 특정 후보로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여러 채널을 통해 청와대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이 듣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비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배척론도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이 지사를 더 배려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적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 여권의 다른 핵심 인사는 뭐라고까지 밝히고 있냐면 지자체 관련 정책 결정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를 따로 보내서 이재명 지사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한 적도 있다. 이게 보십시오. 이게 겁먹은 거예요. 네임덕에 빠진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뜨잖아요. 이재명은 누굽니까? 반문재인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칼자루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람까지 별도로 보내서 설명하도록 한다? 완전히 겁먹은 거죠. 이것 자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캠프 가입하지 마. 내가 이재명 1등 하니까 내가 알아서 챙기잖아. 이런 메시지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상당히 아마 일면 궁금도 하고요. 좀 조용하게 해서 마음이 편하게 됐을 텐데 다시 또 떠들고 나오는 사람이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졌다. 이런 귀책론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정이가 어제부터 어제 그제네요. 6월 8일부터 이제 페북 활동, 즉 SNS 활동을 매일같이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일날 페북에서는요, 요즘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게 완화하자. 이런 지금, 당내 입장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고, 여기에 친문 강성들이 반대를 또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고민정은 당연히 문재인 최측근이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나섰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종부세,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급격히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에 있다. 그래서 3.7%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96.3%를 위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9일 새벽에는 다큐 영화 영화 가는 길, 학교 가는 길이라는 이 다큐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관람 이 평을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람평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영화 학교 가는 길은 어떤 영화냐면요. 발달장애 아동의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벌이는 투쟁을 담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를 학교 보내는 일이 투쟁이 되어버린 엄마들,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투쟁하는 사람들, 모든 아동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좌절감도 들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식의 또 이 페이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민정 의원은 그야말로 피해 호소인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지난 보궐선거 때는 감성 호소인이다. 눈물 찍찍 짜고 이런 또 사진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고민정이가 이 박영선 떨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이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고민정이가 이렇게 페이북에 글을 올리니까 특히 부동산 관련 게시물에는요. 2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어가지고 찬성하는 측과 그리고 반대하는 측, 찬성하는 측에서는 뭐 공감한다 이런 얘기했죠. 비판하는 측에서는 25번이나 정책이 바꿔서 신나게 말아드시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하냐. 예. 그리고 누가 보면 이 정권 지난주에 출범한 듯한데 말씀하신 급격하게 올라버린 부동산의 가격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내년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X맨, Y맨, G맨까지 역할을 기대한다. 정권 교체에 힘써주는 게 웬만한 야당 의원들보다 든든하다. 이런 비아냥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중앙편의 안보정론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또 이 주변에